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정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다음 토론을 해주실 임상욱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에 계시는 우리 연구원님이 좀 시간이 급박하다고 해서 먼저 토론을 듣고 그리고 나서 좀 종합도 해보고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토론 좀 해주시기 좋겠습니다. 저 방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근무하고 있는 저는 금년도 초에 과연 장애인 구성원 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이 있고 그걸 지금 저희 대학교 사회가 연구부에 제대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 토론은 그 제대를 연구는 추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버전을 보고 싶어서 검색을 해보죠. 나오니까 그 핵심적인 부분만 발표하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제 현황이 진정을 받답니까? 김영우 팀장님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 다문화 가족 실제 조사에 나와 있는 장애인 관련 실제를 파악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과 다문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관련 논문을 찾아봤는데 논문을 학위 논문을 연구 보고서는 중국 관리 개개 국내 학술지에 대리된 연구 논문을 분석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연구 분석 논문 개개는 2000년대부터 살펴봐서 연구 결과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거예요. 가장 연구가 활발한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다른 1편의 논문이 제기해서 활발했고 그 다음부터 다시 조금 논문 제기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 이 이유는 2017년도에 살짝 관심이 높았다가 점점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연구 방법은 편을 제외하고 모두가 직선 연구예요.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를 통계별로 실제 파악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양자 연구는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선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연구 대상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장 어려운데 구체적인 장애 아동을 낳는 어머니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요. 저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렇게도 이었고 또 제가 말했던 것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6배 또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그 특수 교사 특수 교육이라는 대상자가 7편이었습니다. 또 본 연구는 22편의 연구에 대한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결론에 요약했다는 첫 번째는 다문화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어떤 교사나 특수교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 지구의 어려움을 발달 지원과 소통, 참여 지원, 또의 강의 지원, 부모와의 교육과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나타났지만 해결 방안은 다문화 장애 가정 학생과 장애인의 성공적인 교사의 역량과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장애 조기 발견을 통해 조기 충전, 장애 자녀의 상담, 복지교육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특수교사 부모와의 상담, 통합 학급교사, 특수교사는 참여하고 해요. 다문화 가족의 이해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문화 교육의 접근과 특수교육을 접근해서 장애 재기능은 예비 교사 교육의
교육과정 개발 등 결론을 제시하면 아동에 대한 연구는 비장애 학생, 장애 학생의 수동에 대한 연구, 또 당뇨 가족 장애 아동 문화 연구 분석이 있다는 게 결론적으로 보면 다문화 장애 학생이 자기 절도도 인식이라는 연구에서 장애 학생이 자기 절도이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수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연구에 필요했던 건 어떤 장애 아동이 자기 절도권을 높일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요구되고 다문화 장애 학생들 한년에서 교육적 형식을 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학교급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비장애 활동이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을 수능을 비장애 학생의 인식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비장애 아동에 대한 장애 아동의 인식을 수능제도를 못 따르고 다양한 문화 시스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의 활동을 연구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다른 다문화 가족이 지금 사회 인식도나 교육기관의 연계성, 필요성 등을 결론을 내었고 다음을 맞는 것이 결혼, 여성, 당사자들에 관한 연구며 무엇보다는 이분들 배우자가 장애인분들, 혼인사진분들이 대상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결론을 한국 어머니의 본국과 문화 차이는 오늘 심리도 어려 이게 장애 아동의 기준이 어머니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한국과의 문화와의 차이점, 심리도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장애 아동은 장애 어머니들은 한국 땅에서 그런 이주 여성을 힘든다는 장애 아동 이주 한중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이 연구들이 있고 그런 이미 여성들이 한국 땅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필요가 강요했고 또 새로 이주하여 정착 축인 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와준 유인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언어 교육이 심리적 수도로 힘이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그런 이민들 당사자 조기 발견은 또 조기 개입, 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여를 종합 시스템 등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 교육을 치유, 교육 시설간의 연계 및 전문비 확보에 필요하다. 또 장애와 다문화의 요소를 모두 갖춘 수구의 대거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무엇보다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우자가 남편 경우의 대상으로 이 경우에 앞서는 신앙시 같은 연구에서 배우자분의 장애 유형 저신장애인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욕구를 진 장애인하고 특정히 무엇인가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신장애인 저는 이미 여성과 결혼했던 사회적 기관을 국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가족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돌봄 서비스의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중 여성과 아까 지금은 이분들 소득이 굉장히 적고 경기적 많고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가구 소득을 획득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구성의 고민을 해봅시다 된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 다른 논문에서 저는
저는 이미 여성들이 앞에 장애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결혼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회복지 지원서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결론을 냈고 저는 이미 여성들의 어떤 권리나 인권 측면에서 연구 한 건밖에 없던데 저는 이주현상 글로벌 결국은 상황에서 분석해 거치적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안전적인 체력권을 확보하고 또 불안한 국적부 대등에 필요했던가 공익변호사들을 활동할 이들의 권리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연구가 딱 한 명 있다고. 그래서 본 연구의 결론과 대응이 첫째는 최근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다문화 가정 연구에서 굳이 환경적인 알고 대표는 대응을 장애인의 교육 등에서 주제였고 이게 월치처는 그 다문화 가족이 있잖아요. 자녀들 우리는 한국인을 인정하고 그분들 어떻게든 교육시키고 지원해줘야 인식이 그런 강한 것이 이렇게 다른 가족이라든지 장애 또 저는 이주 여성이라 관점이라 연구는 확실히 관점적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 이루어져야 하는 것 또 하나는 또 특정 장애에서 특히 앞서 김순환님께서도 말씀하신 연구 대상 장애 유형이 발달 장애나 정신 장애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더니 이대 장애 유형이 신체 장애인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유형이나 볼등이 있고 그에 못지않게 신체 장애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연구에 접근이 있었죠. 대부분의 결론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죠. 프로그램 안에서 장애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조금 미시적인 부분의 접근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이주민 여성의 당사자의 인권과 사회적 대립, 교육 문제와 거시적인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접근도 많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김정은 박사님으로부터 이 장애인 다문화 가족 관련 통계에 대한 이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예.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 이런 실태조사가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한 게 통계청의 다문화 가족 관련 통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통계라는 의미에서는 크게 이제 진입자도 많고 그렇지만 또 장애가 주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장애 분류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 주신 그 장애인 실태조사 이 부분은 이제 진짜 표본 조사다 보니까 표본 조사로서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희귀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장애인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이런 게 몇 개 샘플로 들어오는 순간 그쪽 나라가 많다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해석할 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경기복지재단 통계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통계 갖고는
장애인 다문화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새로운 그런 이제 정책적인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제 정책 그 장애인 그 다문화 통제가 필요하다,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도 말씀해 주셨고요. 부부간의 나이 차라든지 또 부부간의 문화 차이라든지 이혼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한부모 문제라든지 뭐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도 느낀 점이 이런 실태조사를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지금 제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좀 해결책이라든가 아니면 문제 자체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없이 우리가 그냥 느낌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느낌만은 아니죠. 일부 사례 이런 거 실태조사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좀 더 정확한 통계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애인 다문화 그 가족의 이제 대상이 이제 부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남편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주 여성이 와서 이제 장애인 다문화 가족을 이루는 그런 이제 경우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만 또 다른 형태가 이제 바로 장애 아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그 부부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이혼의 문제, 뭐 결혼 유지의 문제 또는 부부 사이의 어떤 그 갈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에 대한 문제, 이 아동이 이제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사례에서도 아동 같은 경우는 언어 발달 측면에서 그냥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발달이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장애인 그 할 때 일단은 이제 장애인 다문화냐, 다문화 장애인이냐 이런 개념들 우리가 이제 노상 이야기하는 게 장애인 노인이 맞나, 노인 장애인이 맞나 이게 또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다문화 가족이 맞는지 또는 이제 다문화 장애인 가족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CRPD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이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실태조사 하는 것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 김정은 박사님께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제 김양욱 팀장님께서 예, 옥천군의 세 가지 사례를 예를 들면서 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죠. 이 남편이 이제 지적 장애인 케이스와 또는 알코올 중독인 정신 장애인 케이스와 또 지체 장애인 케이스 세 가지 장애 유형에 대해서 이주 여성과의 어떤 그 옥천군에서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아주 좋은 시사점을 도출을 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그 장애인 가족들의 다문화 가족들의 이제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또 자녀 양육, 또 자녀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특히 시부모와의 관계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또 차별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이혼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족 장애인 다문화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드림 스타트라든지 또는 다문화 가족 센터라든지 또는 장애인 복지관 같은 이런 개별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개별 기관들이 다 각자 자기에 맞는 사례로 이렇게 사례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큰 틀을 못 보고 그 중에 한 그 섹터만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제 큰 그 시사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 교육, 부부 교육, 또 인권 차별 교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면 정책적으로라도 장애인 다문화 가족 전체가 사례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터라든지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연구원의 임상욱 연구원께서는 굉장히 학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어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한 20여 편의 논문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 분석을 해주시면서 이제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그런 다문화 가족을 주제로 해서 내용 분석을 했는데 내용 분석 주가 이제 통계가 어렵죠. 주로 질적 연구로 많이 했고 여기에서도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문제, 또 교사에 대한 문제, 또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문제, 또는 이제 그 장애인 당사자 주로 이제 남편이 되겠습니다만 이 배우자, 그러니까 결혼 이주자의 배우자인 장애인에 대한 문제 이렇게 크게 주제 4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그동안에 나온 그런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연구 논문 자체도 이게 아주 종합적인 그런 연구 논문이 아니고 굉장히 그 특정 유형, 예를 들면 발달장애라든지 정신장애라든지 이런 쪽에 좀 특화된 그런 논문들이 좀 많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어찌됐든 그런 그동안에 이제 연구 논문이 있었다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까지 나온 걸 좀 본다면 이 장애인 그 가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 문제는 아주 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